나는 99년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50세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장 위기 때문도, 인플레이션 때문도 아니고, 불운 때문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잘못된 보안 감각.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보호받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엄연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때가 바로 여러분이 가장 취약할 때라는 것입니다. 50대가 지나면 사람들은 아름다운 거짓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경험이 그들을 완벽하게 만들고 급여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며 은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치 마법의 방패인 것처럼 예금보험을 맹목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보안은 은행이나 직장,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당신의 머릿속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나는 1930년대 대공황 속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온 가족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게으르지도 부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안전하다는 환상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은행이 그들의 저축을 지켜줄 것이고, 직업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집은 결코 가치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썰물이 되자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나는 오늘날까지 이어가고 있는 교훈을 배웠다. 젊은이들이 나를 보수적이라고 부르면 나는 웃는다. 나는 보수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증권을 믿었기 때문에 파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50대 이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더 큰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이 의미하는 바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안이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 집에 얼마가 있는지, 은퇴 후 얼마를 받는지 등 숫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숫자에 집착하며 하루를 보내고 숫자가 충분히 크면 평화롭게 잠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함정이다. 나는 계좌에 $200만 갖고 있는 65세 퇴직자를 알고 있습니다. 충분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그는 공황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이 돈이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 질병, 시장 위기를 두려워합니다. 돈은 있지만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나는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지 물었습니다. 그는 충분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은 돈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충분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필요한지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어떤 금액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백만장자들이 거지처럼 살고 항상 불만족하고 항상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단순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잠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이면 충분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행, 정부, 보험, 이들 중 어느 것도 보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은 주지만 마음의 평화는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보안은 마음, 위험을 이해하는 능력, 욕구를 통제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나도 어렸을 때 숫자를 쫓아다녔다. 나는 $100만 있으면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500만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그것이 결코 끝나지 않는 게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행운보다 더 빨리 자라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의 질문은 얼마나 더 필요한가? 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입니다. 당신이 그것에 대답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정말로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안전은 외부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명확성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가장 고유한 노인들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기 때문에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업과 꾸준한 급여가 평화를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유치한 생각입니다. 50세 이후에는 안정적인 직업이 없다는 가혹한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같은 회사에서 30년 동안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일하다 어느 날 회사가 문을 닫거나 해당 분야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타격은 단지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담보를 한 곳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일이 끝나자 인생은 무너졌다. 나는 젊었을 때 연봉이 높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멈추면 수입이 멈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시간을 팔았고 자산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가 늙거나 아프거나 단순히 더 이상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의 수입은 0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보안이 아니라 취약성입니다. 그래서 법조계를 떠나 금융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익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매일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 무언가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산, 현금 흐름, 잠자는 동안에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은 보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여에 따라 여전히 50세에 도달합니다. 그들은 은퇴와 보험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이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보험 조항이 보이는 것만큼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자산을 구축하지 않으면 은퇴를 기다리고 정부를 기다리고 다른 사람들의 약속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결코 보안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 말은 모든 보안을 한 곳에 두지 마십시오. 50대 이후에는 다양한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작더라도. 단지 배당금, 임대료, 투자 소득일지라도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당신이 매일 사무실에 있어야 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55세의 해고된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 임대 부동산 및 비상자금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수입은 높지 않았지만 그가 다른 직업을 찾는 동안 품위 있게 그를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보안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독립적인 옵션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안정적인 직업은 일시적인 안정입니다. 진정한 보안은 작업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 현금 흐름을 구축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50 이후에는 안정성이라는 단어를 믿지 마십시오. 안정적인 일자리는 없고 안정적인 기술과 안정적인 자산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인생의 후반부를 책임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중국인은 집을 갖는 것이 안정과 동의어라고 믿습니다. 집은 자산이고 가치를 보존하며 아이들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지만 진실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것이 보호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재산의 모든 돈을 투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집은 지불금, 콘도미니엄 비용, 유지관리, 평가 절하의 두려움 등 부담이 되었습니다. 보안 대신에 그들은 엄청난 부채를 보았습니다. 나는 부동산 구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들을 유일한 보안 소스로 만드는 것에 반대합니다.
집은 자산이지만 유동적이지는 않습니다. 팔지 않는 이상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팔면 어디서 살 건가요? 그러므로 집은 안전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편안함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머리 위에 지붕이 있으면 플랜 B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필요할 때 부동산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타이페이에서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은퇴한 엔지니어를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금 흐름이 없어 괴로워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의 은퇴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고 저축한 돈도 거의 없으며 그는 자신의 재산을 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과, 자산이 있는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어느 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왜 한 개도 안 팔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집은 나의 유일한 보증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보증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산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값비싼 장식품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안은 유동성에서 나옵니다. 필요할 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 주식, 채권, 펀드, 이 필요합니다. 집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 말은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고정자산이 아닌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모든 재산을 한 곳에 집중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현금, 주식, 사업체,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자산도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한 적이 없습니다. 다각화는 단순히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존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에 배워야 할 것은 집을 더 구입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산을 보다 민첩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집은 당신에게 집을 줄 수는 있지만 자유를 주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보안은 조정하고, 대응하고, 가지고 있는 것의 인질로 잡히지 않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집이 감옥이 되도록 두지 마십시오. 보험사는 증권 판매를 좋아합니다. 보험이 있으면 질병, 사고, 노령 등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완벽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보험은 안전이 아닙니다. 위험을 전가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특정 상황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나는 보험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을 보안의 원천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보험에는 제한사항, 모호한 조항, 항상 이해하지 못하는 세부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여 많은 보험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활성화해야 했을 때 그것이 거기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글씨가 많았고 조건이 제한적이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보험은 필요하지만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만 합리적인 계획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생명, 건강, 사고, 연금 등 가능한 모든 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직장을 잃을 때까지. 보험이 해고를 보장했습니까? 아니요. 집세는 냈어요? 아니요. 퇴직 시 소득을 보장하셨나요? 아니요. 그는 보험이 특정한 위험만을 보장하지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 말은 그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마세요. 보험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도 당신에게 자유를 주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보안은 소득 구조,
자산의 다양화, 합리적인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보험은 퍼즐의 한 조각일 뿐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50대 이후에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 저축, 안정적인 수입, 유동자산, 깨끗한 마음 등 탄탄한 재정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안입니다. 보험은 사고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준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 영업사원이 보험 상품이 마음의 평화와 동의어라고 확신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이에요. 마음의 평화는 종이 조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데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가 노년의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평생 일하고 수십 년 동안 기여하며 혜택이 자신을 돌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많은 퇴직자들이 그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낮아서가 아니라 생활비를 과소평가하고 은퇴의 구매력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는 도둑이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훔치는 것은 아니지만 천천히 돈을 갉아먹습니다. 오늘 당신은 20년 전 은퇴하면서 샀던 것의 절반을 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가치가 고정되어 있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늦었을 때에야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퇴직은 기본적인 것은 보장하지만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은퇴가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은 그녀에게 모든 희망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 계획이 아니라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진정한 보안은 정부나 회사의 약속이 아니라 은퇴하기 전에 구축한 자산, 구축한 현금 흐름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35년 동안 일한 공무원을 알고 있다. 그는 은퇴했을 때 서류상으로는 충분해 보이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괴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가격에는 그가 원하는 것, 즉 여행, 자녀 돕기, 약간의 사치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퇴로 인해 그는 살아 있었지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에게 후회합니다. 더 저축하고 다른 수입원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할 수는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무엇을 물었습니다. 나는 덜 쓰는 법을 배우고 기대치를 낮추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그 나이에 당신이 통제하는 것은 수입이 아니라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퇴는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지만 자유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자유는 이전에 준비한 것, 투자의 다각화, 합리적인 계획에서 비롯됩니다. 50대 이후에 해야 할 일은 은퇴에 의존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 현금 흐름, 비상준비금 등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안입니다. 은퇴는 전체가 아닌 기초일 뿐이다. 다른 사람의 약속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안전은 남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준비한 것에서 나옵니다. 중국 문화에는 노년에도 자녀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욕망이지만 위험한 환상이다. 나는 당신의 아이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은 당신의 보안을 거기에 두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자신만의 삶이 있고 자신만의 압력이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당신을 돌볼 수는 없습니다. 나는 많은 노인들이 노년기에 고통받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 역시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 조달, 자녀, 취업시장 등 사회의 압력은 엄청납니다. 그들은 부모를 돌보는 것은커녕 숨도 거의 쉬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모든 희망을 걸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이 나를 돌봐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담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노년기에 대비하여 투자, 준비금, 현금 흐름을 일찍 준비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심지어 내 아이들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나는 성공적인 세 자녀를 둔 한 여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불행하게 살아간다. 나는 걱정하면서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버릴까? 그들은 내가 주변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는 자신의 모든 안전을 자녀들에게 맡겼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존엄성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왜 더 잘 준비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나는 항상 그들이 나를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은 과거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는 보험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지만 당신의 노년을 그들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들에게 공평하지도 않고 당신에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보호하는 준비, 독립성,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부양할 때 자녀와의 관계는 의무가 아닌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노년기의 자녀 양육이라는 생각이 당신과 그들의 삶을 망치게 두지 마십시오. 50대 이후에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결국 진정한 보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이유입니다. 은행 계좌도, 집도, 보험도, 퇴직금도, 자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판단,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성은 세상에서 가장 희소한 자산이다. 그리고 결코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시장이 붕괴될 수 있고, 부동산이 하락할 수 있으며, 통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은 항상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혼돈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게 하며 행복감 속에서도 규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내가 쌓아온 가장 큰 부는 돈이 아니라 명료하게 생각하는 능력이다. 모두가 당황할 때 나는 분석한다. 모두가 달려갈 때 나는 기다린다. 모두가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 나는 나 자신을 통제합니다. 이 능력은 어떤 행운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1973년에 나는 금융위기를 겪었다. 시장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친구들은 울고 저주하고 절망했습니다. 나는 사무실에서 조용히 지냈다. 차가워서가 아니라 공황이 전염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성은 고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회사들의 기본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팔고 있다고 해서 왜 팔까요? 이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몇 년 후 시장은 회복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성의 힘입니다. 빠른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당신은 절박함이나 필요성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안전함입니다. 나는 매일의 괴로움에 시달리는 부자들을 만났고 거의 아무것도 없이 평화롭게 잠을 자는 다른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차이점은 은행 잔고가 아니라 삶의 단순함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 사치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쁨은 내면에서, 소비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만족에서 나왔습니다. 50 이후에는 줄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기대치, 비용, 외부 세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세요. 필요한 것이 적을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더 자유롭고 더 안전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방정식이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적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언제 멈춰야 할지, 언제 충분하다고 말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고정 비용을 줄이는 것은 궁핍이 아니라 평생 탈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선택과 존엄성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활 방식이 황금 함정이 되도록 두지 마십시오. 이것은 보안이 아니라 자기 기만입니다. 절약된 돈은 방어입니다. 비용을 줄이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시간, 에너지, 지속적인 존재가 필요하지 않은 소극적 소득에서 비롯됩니다. 배당금, 임대료, 이자, 로열티.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존재하기 위해 당신이 일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0대가 지나면 귀하의 시간과 에너지가 더 이상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초점은 활성소득에서 수동소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영원히 일할 수는 없지만 잘 구성된 소극적 소득은 나이가 들거나 질병 또는 피로가 닥쳐올 때 계속해서 지원해 줄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목표는 항상 다시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소극적 소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게으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필요 없이 무엇을 할지, 언제 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55세에 가르치는 것을 그만둔 은퇴한 교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백만장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하게 살아갈 만큼 충분한 소극적 소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부 주식, 임대 부동산, 보수적인 투자. 거창한 것은 없지만 부담 없이 품위 있는 삶을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는 상사를 기쁘게 할 필요도 없고 해고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청구서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행하고 책을 읽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극적 소득의 힘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 가치 있는 것, 즉 시간과 평화를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극적 소득을 쌓는 것이 복잡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인내, 규율, 자원을 소비가 아닌 투자에 집중시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50세부터는 이를 위해 매달 수입의 일부를 따로 떼어 두십시오. 배당금을 지급하고 국채에 투자하고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탄탄한 회사의 주식을 구매하세요. 성층권 수익을 찾지 말고 안정성을 찾으세요. 50세가 지나면 더 이상 재산을 2배로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극적 소득의 아름다움은 조용한 성장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녁 식사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임대료를 충당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생활 수준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리의 힘, 시간의 마법입니다. 너무 늦게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소비에 소비했고 공식적인 은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으며 너무 늦었을 때에야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수입이 지출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건강이 나빠지고 저축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50세에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일에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새 차 한 대가 줄어들고, 불필요한 개조 공사가 한 대 줄어들고, 값비싼 식사가 줄어듭니다.
이러한 자원을 수동소득으로 전환하세요. 이것은 미래를 위한 최선의 투자입니다.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수동적 소득은 변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기의 자유보험이자 마음의 평화를 위한 여건입니다. 그러나 현재를 돌보지 않으면 미래를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99세인 나는 정말 중요한 유일한 자산인 건강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많은 훌륭한 남성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돈, 재산, 투자가 있었지만 몸이 망가지면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건강은 세부사항이 아니라 모든 보안의 기초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탄탄한 재산이라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부자일지라도 병상과 약, 만성통증에 묶여있다면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어떤 보안?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간단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건강은 장기적인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무시한 것은 내일 큰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나는 경력의 정점에 있던 50대 초반의 성공적인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나는 하루에 16시간 일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적게 자고 끊임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무적이라고 생각했고 내 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60세의 그는 심장마비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여행을 할 수도, 압박감 속에서 일할 수도, 성공의 결실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너무 늦었어요.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무너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다시 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50대 이후에는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 즉 신체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걷고, 적당히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세요.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아직 시간이 있다,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용서하지 않고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가치를 깨닫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강은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협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수년에 걸쳐 축적된 이러한 선택에 따라 노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녹슬면 건강한 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50세 이후에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경험으로 충분하고 축적된 지식으로 남은 생애 동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실수입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관계가 변하고, 게임의 규칙도 변합니다. 배움을 멈추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나는 여전히 공부를 한다.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는 학습을 중단하는 것이 노후화를 향한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배움은 학위를 쌓는 것도, 뉴스를 탐독하는 것도 아닙니다. 열린 마음, 살아있는 호기심, 민첩한 사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퇴직자들이 새로운 것에 대해 자신을 닫고 추억에 의지하며 과거의 눈을 통해 현재를 판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그것들은 무의미해지고 단절되고 씁쓸해집니다. 학습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두뇌를 활동적으로 유지하고 당신의 관점을 예리하게 유지하며 적응 능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50세 이후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 복잡성을 탐색하는 방법, 혼돈 속에서 논리를 찾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살아있게 해주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기술입니다. 나는 65세의 기술, 소셜미디어 및 새로운 법률에 대해 배우기로 결정한 은퇴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건 뭐죠? 그들은 물었다. 그는 세상이 달라졌다고 불평만 하는 노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더 이상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해하고 싶습니다. 배움은 당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지 않을 만큼 예리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이해하면 세상은 당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따라가면 변화가 당신을 삼키지 않습니다. 보안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태가 아니라 능력이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보험, 저축이 마음의 평화를 보장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 붕괴, 부동산 가치 하락, 시스템 실패 등이 있습니다.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은 당신의 능력, 즉 명확하게 생각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50 이후에는 더 많은 외부 보호를 축적하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 내부 방어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재정적 준비금을 쌓으세요. 물론 소극적 소득, 건강, 지식도 쌓으세요. 함께 그들은 진정한 보안을 형성합니다. 나는 99년을 살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거짓 안전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좌절이 그들을 파괴할 때까지 자신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제부터 허술한 보증에 의존하지 마세요. 진정한 보안은 혼돈 속에서도 명쾌함을 유지하고 필요할 때 자신을 재창조하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균형을 찾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내가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행동하기를 바라면서 이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결국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안정감이 남은 인생을 망치게 하지 마십시오.